목포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이틀째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에 시내버스 노선권을 반납받으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자 국도에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확충 등 유관기관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순사건 74주년 합동주념식이 처음으로 정부주최 행사로 열렸습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지역의 한 병원이 도시지역 병원에 못지않는 전문 재활치료시설을 갖추어 지역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목포시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운수 노동자들에게 상습 임금 체불을 일삼는 버스 업체에 더 이상 목포 시민들의 이동권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 사태 속에 급기야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에게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이한철은 태원 유진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라. 특히 목포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한철 대표를 겨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년 100억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버스 운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등 버스업체 경영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원 유진 기업의 대표 자격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회장 자격까지?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시내버스 23개 노선 가운데 비수익 노선 21개를 업체에서 반납받아 목포시가 혈세를 의미 있게 써야 한다며 목포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공영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구 구성 등 박홍률 목포시장의 지방선거 때 약속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TF 구성에 대해 등에 서명 합의했음에도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박홍률 시장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목포시는 없는 살림에 시내버스 업체의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데 운수 노동자들은 월급을 제때 못 받고 연료비 충당도 안 되는 시내버스는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 선언을 해도 근본적 대책은 각종 연구 용역을 핑계로 먼 미래로 미루는 동안 목포 시내버스 행정은 악순환의 쳇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 지역 교통 사망 사고 가운데 상당수가 국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국도에서 상대적으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만큼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국도 77호선이 지나는 완도군 고금면. 지난달 16일 트럭이 전봇대에 부딪혀 운전자가 숨졌고 10여일 뒤에는 SUV가 도로 옹벽에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완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명. 절반 이상이 고금면에서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 위험 구간입니다. 가드레일이나 갓길도 찾아보기 힘들고 좁은 2차선 도로가 이어지고 급커브길, 오르막, 내리막길만 20여 곳에 달합니다. 차가 밭으로 들어가 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사망하는 수도 많고 아찔한 좀 많지. 한평의 또 다른 국도. 이 국도는 속도가 80으로 설정돼 차량들이 빠르게 달립니다. 느린 속도로 농기계가 진입하게 되면 사고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30%는 국도에서 숨졌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국도 자체가 고속으로 차량이 주행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분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단속 장비 추가 설치나 도로 선형화 사업 계획은 나왔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합니다. 국도를 관리하고 예산을 쓰는 곳은 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하지만 시설물 설치와 시민은 지자체와 경찰이 맡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어렵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협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무조건 경찰서 힘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협의 사항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전시설 설치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개선 공사가 예정된 국도는 안전시설이나 보호구역을 설치하기도 어렵다 보니 일부 국도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순 사건 74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추념식이 오늘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정부가 처음 주최한 행사여서 의미가 더욱 큰데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74주기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로 시작된 합동 추념식. 단상 위에 하나둘 국화가 놓여지고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유족을 대표해 마이크 앞에 선 백발의 노인은 가족을 떠나보낸 70여 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목에 총탄 자국이 차마 이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지난해까지 여순 사건 추념식은 지자체가 주최했지만 올해 초 특별법이 시행되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추념식을 해준다는 것은 국가가 이 일을 인정해준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에서 기념일이 제정이 돼야겠죠. 이달 초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에 합당한 보상이라든가 희생을 추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기념행사 이런 것들을 하지만 유족에 대한 지원과 억울함을 풀어줄 직권 재심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일부 유족들은 당시의 트라우마에 시달려 피해 신고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너무 무서웠답니다. 그간의 연자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지역 가운데 3곳에 대해 직권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한 곳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상규명위원 15명 가운데 상임위원이 1명도 없다 보니 전문성과 책임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처럼 지금 직제가 확대되지 않고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요원할 수 있다. 한편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다음 달 2차 유족 및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강진과 무안, 경북 경산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 3건을 규명했습니다. 강진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에서 51년 사이 강진군 주민 43명이 인민군과 지방 좌익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희생자 중 40명이 가족 단위로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안에서도 1950년 마을 주민 28명이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좌익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확인됐으며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역사 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 시장 격리를 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과도한 재정 부담과 유통시장 왜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지난 197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공어초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수산자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멘트로 제작한 인공어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유가크롬과 비소, 구리,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단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전남에만 축구장 175개 면적의 군 유휴 부지가 특별한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유휴 부지가 광주는 90만 제곱미터, 전남은 35만 3천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송 의원은 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군 유휴지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이계호 의원이 가야와 마한 연구를 위한 국가 지원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이계호 의원에 따르면 가야는 지난 3년간 연구 지원에 29억 원, 유물 전시 지원에 34억 7천만 원이 지원됐고 마한은 연구 지원에 7억 4천만 원, 유물 전시 지원금은 8억 6천여만 원으로 가야사 연구의 25%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저모였습니다. 목포 마리아 회고가 학교 이전을 추진하며 이달 말까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목포 마리아 회고는 1966년부터 운영된 현재 학교 시설로는 수업의 질적 향상과 고교 학점제 대응이 쉽지 않다며 목포권 다른 부지로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예상되는 부지는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오감동 고등학교 부지가 유력하며 마리아 회고 측은 학생과 학부모, 동문, 지역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이전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목포 지역 일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항도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목포시가 불법 주정차나 과속 단속 등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항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조정 공사를 하면서 표지판이 철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표지판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한 시골 병원이 도시병원 못지않은 전문 재활치료 시설을 갖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재활치료센터가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단한 온열치료부터 도수치료까지 환자들이 각종 기구와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재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전문 의료진이 20가지의 각종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골격계부터 중추신경계 손상, 다음에 소아 환자부터 노인 재활까지 0세부터 99세까지 사실 모든 분야에서 참여를 하는 치료 분야고요. 영암의 한 병원이 전문 재활치료센터와 병동을 개설한 것은 2년 전. 농어촌 지역에 재활치료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전문 의사와 물리치료사 등 재활치료 의료진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왕 재활치료를 할 거면 재활학과 전문의와 제대로 된 시설,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인력을 투자하자는 생각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굳이 도시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료진도 좋고 시설 환경도 좋고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몸이.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특히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지역 농어촌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하는 민간병원은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한 시골 병원의 도전이 날로 열악해지는 농어촌 의료 환경에 작은 빛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지역 농민단체들이 생산비 폭등에 따른 지원 확대 등 5대 농정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회 광주 전남 연맹 등 세 단체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농민에게 연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농민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를 농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쟁 지역에도 농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도시 수요문화 아카데미가 호남 화단과 목포의 미술이란 주제로 오늘 목포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조은정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는 목포는 현재까지 지역 화단이 활성화돼 있는 드문 사례 중 하나로 대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목포 화단의 역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쟁점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목포시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2022 대한민국 도시 대상에서 도시 사회 부문 중소도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목포시는 도시사회 부문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다문화 사회 정착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관련 정책 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광국 전라남도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구내 식당의 아침 식사 이용을 늘리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중고교 아침 급식 전면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나 의원은 개인당 쌀 소비량이 해마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쌀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가 오는 29일 기찬랜드에서 개막합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월출산 국화축제는 24만 점의 국화를 비롯해 다양한 국화 조형물이 전시되고 테마 포토존, 버스킹, 달빛 야행 등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돼 있습니다.